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아침에 좀 좋았었는데,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10시를 넘어서면서 약간 미끄러지고 있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기관들이 좀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하고 이제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밀리고 있다가, 다행히 기관의 방어가 있는데, 코닥 시장은 기관의 방어가 있어도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거세서 좀 심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플러스권에 있다가 한 9시 반 지나면서 주시가 좀 밀리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추세는 지금 우하향이죠. 코스닥 시장 같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5주선을 이탈해 놓음으로 인해서 좀 추세가 좀 불안하고 이번 주에 5선을 잘 위로 올려놔야 추세가 다시 틀어서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시장은 박스권이 아니라 전체 우하향하다가 지금 반등하면서 다시 우하향하는 추세는 우하향하는 중이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박스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저점인 이때 기준이 930포인트부터 1030포인트까지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꽤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살아나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올라갔다 하더라도 결국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LB의 이 승인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사실 보호 효과가 계속 발목을 붙잡다가 보호 효과가 입증이 됐고 베트남 언론 팜넷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나노코박스의 이제 임상 시험 자료를 갱신했고 이 자료에서 보호 효능도 입증한 걸로 나와 있죠. 윤리위원장 이제 베트남 윤리위원회 의장이 있는데 나노코박스가 이제 WHO가 요구하는 이 보호 효능을 50% 이상을 달성했다고 확인했고 조만간 이제 보터는 베트남 보건부가 이번 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할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조와 단백질 이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저소득 저개발 국가들에게 상당히 좀 필요한 이런 백신이 되고 가격도 6,150원대로다가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좀 가난한 나라들에게 많이 보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 노바백스가 제가 이 WHO의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죠. 긴급 승인, 사용 승인 목록에 편입이 되면서 WHO가 이제 코백스를 통해서 이 여러 가난한 나라들 역시 노바백스도 제조와 단백질 백신이기 때문에 유통이 될 수 있는 좀 저렴한 국가들,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들에게 유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고, 자, 이번엔 노바백스가 EMA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EMA가 이제 노바백스 백신을 승인했고, 이제 1월 달에 좀 출시할 예정이죠. 잠깐 기사를 살펴보면, 자, 뉴욕경제신문의 임혜정 기자님의 출처고요. AP통신이 20일 EU에서 코로나19 백신 노바백스를 5번째로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의약청이 인간의약품위원회가 이날 노바백스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열고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노바백스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최종 결정했고 최대 2억 도주의 2회 접종 백신을 구매하는 계약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노바백스의 이제 CMO라든가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한 게 바로 SK바이오 사이언스죠. 물론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오늘 주가 지지부진하지만 어제는 잠깐 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초저온의 필요와 보관할 필요가 없는 즉 나노코박스랑 똑같이 이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백신에 비해 물 위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되고 노바백스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해가지고 승인을 해놓은 상태죠. 특히 WHO가 이제 17일 메릴랜드에 기반을 둔 노바백스와 인도 세럼 인스티튜트 SII에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까지도 다 부여해 놓은 상태고 지금 영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도 전부 다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노바백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얘기는 이 노바백스가 이 제조합 단백질의 저렴한 백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 저개발 국가 그리고 기온이 높은 나라들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제조합 단백질의 안정성과 이런 이 우수성만 확인이 되면 같은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개발하는 나머진 나노코박스에 대한 역시 좀 효과도 긍정적일 수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은 HIV 테라퓨틱스에서 이제 대부분 좀 유통을 하기로 MOU를 체결해놨기 때문에 HIV 테라퓨틱스에도 좋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도 합니다. 자, 투자자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죠. 자, HB를 보면 어제 85만 주 매도를 했고 기간은 좀 들어왔는데 오늘 외국인의 약간 매수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공매도 부분이 원체 세서 이 부분이 걱정이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오늘 약간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보이는데 물론 지금이 장 초반이기 때문에 장이 끝나봐야 좀 더 정확한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대차 거래를 좀 살펴보면 대차 거래는 어제 나오지 않고 오늘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제가 다음날 살펴드리는데 지금 HLB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규 수량이 많이 늘어나지 못하죠. 상한 수량이 제법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한 수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앞으로 공매도를 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죠. 이제 주식을 빌려야 되니까. 근데 거꾸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HLB가 지금 저점에서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아마 주식을 갚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HLB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공매도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갚으면 어쨌거나 이 공매도 세력들은 예전에 높았을 때 공매도를 해놓은 거니까 지금 상한함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HLB 생명과학 이제 이 대차 거래 자체가 크게 없죠.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상한 수량이 있고 대차 수량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공매도 세력들이 더 이상은 좀 공매도를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상한 수량이 제법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공매도가 나올 확률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아직도 꾸준히 공매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공매도도 제법 만만치 않았죠. 어제도 한 HL생명과학이 8%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HLB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 9%대 공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공매도 세력들 같아요. 어쨌거나. 자, 일단 차트에서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HLB 같은 경우에 월봉 60개월 선 기준으로 이제 이전의 변곡점을 깨놨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그렇지만 이전 저점들은 이제 다 바닥까지 왔고 웬만큼 바닥까지 온 거죠. 밀릴 것만큼 밀리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주봉에서 중기적인 추세를 돌려놔야 반드시 추세가 꽤 살아나는데 아직도 못 돌려놓고 있죠. 이게 리스크예요. 단 한 번도 5선 돌파 안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 우하향인 게 맞습니다. 일봉에서는 이격을 모이는 과정이 중요한데 오늘 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혀 모이지 않고 있죠. 자세히 보면 단 한 번도 생명성인 21선을 돌파 안착 이렇게 된 적이 없죠. 그러니까 21선을 돌파하고 안착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분할매수 한다거나 들어가기에는 위험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추세를 틀었을 때 들어가 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좀 이격을 좁혀지는 과정이 드디어 형성이 됐거든요. HLB 생명과학은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이런 과정 형성이 되고 주봉에서는 역시 아직은 5선 회복해주지 못했지만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이번 주에 잘하면 회복해줄 것도 같아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월봉에서는 장기적으로 추세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이렇게 20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넥스사이언스가 이제 나노코박스의 3대 주주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제가 이 친구와 꼬리 고점 찍으면 5개선 그쳐 찍을 거라고 하는데 정확히 찍었죠. 참 신기하죠 이거. 이제 고점을 보면 23,550원, 적어도 24,000원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했는데 딱 근처 왔다 갔습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긴급 승인 발표가 나고 이렇게 돼서 이걸 뚫어주었을 때 비로소 더 크게 한번 올라가고 이전 고점까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어째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해서 이 정도 올라가면 물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3,500원 하던 주식이 36,000원도 가고 7만원도 가고 8만원도 갈 수 있지만 벌써 10배 가까이 올랐을 때 가격이 36,000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긴급 승인 나오고 이런 데까지 떴을 때는 아마 이 정도쯤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고 주봉에선 추세 틀어졌죠. 자, 5선 위에서 완벽하게 돌아 나가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떴을 때 이런 자리들 33,400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리들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일봉에서 일단 5일선이 20선을 뚫어주는 골드크로스가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침착하게 대응하고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나는 익절 처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 자, HLB 제약이 제일 큰 걱정인데 사실 HLB 제약은 20개월 선을 깨면서 추를 깨놓은 상태인데 아직 회복 못 시켜주고 있죠.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주봉에서도 5선 돌 반짝이 필요한데 오늘도 아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다려 봐야 될 상황이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격이 좀 모여 있어요. 다행히 그 상태에서 옆으로 가는 과정,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옆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HLB 테라푸틱스는 이 안구 건조증 치료제에 관련한 이슈가 계속 있죠. 이제 프리비엘의 사전 미팅도 돼 있고, 자, 5개월 선이 잘 유지하고 있고, 아직 추세는 살아 있어요. 주봉에서도 이전 변곡점 위에 있기 때문에 상황은 괜찮고,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20주선 위에 있는 한은 아직 추세가 유지가 되고, 월봉에서 봤을 때 뭐 어디 갈 데도 없죠. 어째 대바닥을 찍은 자리, HLB처럼 대바닥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HLB 파워도 마찬가지로 20개월 선 위에서 잘 붙어 있고 항상 20개월 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주봉에서 이제 우선 다시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일봉에서는 굉장히 다중바닥을 그릴 수 있죠. 따라 1,500원대부터 1,600원대 사이에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나름 좀 좋은 대응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마냥 녹록진 않은데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힘내시고 오늘도 좋은 투자,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